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정말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외국 여성이 한국 고시촌에서 만난 한 남자와 결혼해 시골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한국이 차갑고 사람들도 무뚝뚝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말합니다. 이 나라는 저에게 가족을 주었습니다. 루마니아 트란실바니아에서 온 엘리사의 놀라운 사연,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컵밥 한 그릇으로 시작된 인연이 어떻게 평생의 사랑으로 변했는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 가슴이 뜨거워지실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행운이 깃들 겁니다. 루마니아 트란실바니아 출신의 25세 여성 엘리사가 한국 땅을 처음 밟은 것은 2019년 3월이었습니다.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했던 엘리사는 졸업 논문을 쓰면서 우연히 한국 근현대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특히 한국전쟁 이후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룬 과정이 신기했죠. 그러다가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면서 한국 문화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부모님을 설득해서 한국어를 본격적으로 배우고 싶다며 서울행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루마니아 부모님은 처음에 반대하셨습니다. 그 먼 나라까지 가서 뭘 하겠다는 거니? 여기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잖아. 하지만 엘리사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엄마, 아빠, 저는 꼭 한국에 가서 직접 그 문화를 느껴보고 싶어요. 1년만, 딱 1년만 시간을 주세요. 인천공항에 내린 엘리사의 첫 느낌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는 도시의 속도, 지하철에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 정적, 그리고 외국인인 자신을 바라보는 호기심 어린 시선들. 엘리사는 미리 예약해둔 고시원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상상과 달랐습니다. 노량진 고시촌의 반지하 원룸은 정말 좁았어요. 방 크기가 겨우 3평 정도였고 침대와 작은 책상 그리고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벽지는 습기 때문에 모서리가 들뜨기 시작했고 작은 창문으로는 사람들의 발밑만 보였어요. 엘리사는 그 방에 앉아서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겠다고 온 걸까? 더 힘든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고시촌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목표에 매진해 있었고 서로 인사조차 나누지 않았어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고개만 까딱하거나 아예 못 본 척하는 경우가 많았죠. 엘리사는 루마니아에서의 따뜻한 이웃관계를 생각하며 점점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한국어 학원에 등록한 첫날, 엘리사는 설렘 반 걱정 반으로 교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른 외국인 학생들은 이미 서로 친해져 있었고 중국인, 베트남인, 일본인들이 각자의 그룹을 만들어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루마니아에서 온 유일한 학생이었어요. 선생님이 자기소개를 하라고 했을 때 엘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마니아에서 온 엘리사입니다. 한국 문화와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왔어요. 그러자 몇몇 학생들이 루마니아? 드라큘라 나라? 라고 웃으며 말했어요. 엘리사는 그런 반응이 불편했지만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혼자 지하철을 타고 고시촌으로 돌아가는 길은 너무나 외로웠어요.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은 모두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루마니아에서는 모르는 사람끼리도 눈이 마주치면 미소를 짓곤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면 엘리사는 항상 같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뭘 먹을지 정하는 것이었어요. 원룸에는 제대로 된 주방이 없었고 밖에서 사 먹자니 돈이 부담스러웠죠. 그래서 자주 찾게 된 곳이 고시촌 근처의 작은 컵밥집이었어요. 그 컵밥집은 아주 작았습니다. 테이블이 겨우 6개 정도 있는 허름한 곳이었는데 3,500원이면 제육볶음 컵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매웠지만 엘리사는 원래 매운 음식을 좋아했기 때문에 금세 적응했습니다. 루마니아에서도 파프리카나 향신료가 들어간 음식을 즐겨 먹었거든요. 매일 저녁 7시쯤 되면 엘리사는 그 컵밥집에 가서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메뉴를 주문했어요. 제육볶음 컵밥과 김치, 그리고 미지근한 물 한 컵. 혼자 밥을 먹으면서 엘리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 집에 가면 가족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엘리사가 김치를 먹는 모습은 꽤 특별했습니다. 다른 외국인들은 김치를 남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엘리사는 김치 한 조각까지 깨끗하게 다 먹었거든요.
심지어 김치 국물까지 숟가락으로 떠서 마셨어요. 컵밥집 사장님도 그런 엘리사의 모습을 신기하게 봤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엘리사의 한국어 실력은 조금씩 늘어가고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한국에 대한 기대와 현실 사이의 차이가 너무 컸거든요. 드라마에서 봤던 따뜻하고 정감 넘치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엘리사는 루마니아 부모님께 화상통화를 걸었어요. 엘리사야, 어떻게 지내고 있니? 한국 생활은 재미있니? 부모님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엘리사는 울컥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정말 이대로 1년을 버틸 수 있을까? 아니면 포기하고 돌아가야 할까? 그런 엘리사에게 운명을 바꿀 만남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작은 컵밥집에서 말이에요. 2019년 11월 둘째 주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유독 차가웠고 엘리사는 두꺼운 코트를 입고 평소처럼 컵밥집으로 향했어요. 학원에서 어려운 문법 수업을 듣고 와서 머리가 아팠지만 그래도 저녁은 먹어야 했으니까요. 컵밥집에 들어서자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습니다. 엘리사가 자주 앉던 자리에는 이미 다른 손님이 앉아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평소와 같이 제육볶음 컵밥을 주문했습니다. 사장님이 오늘도 왔네요 라고 웃으며 인사해 주셨어요. 엘리사가 젓가락을 들고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자꾸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옆 테이블에 앉은 검은 코트를 입은 청년이 자신을 유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당황했습니다. 왜 저 사람이 나를 계속 쳐다보지? 그 청년은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따뜻해 보였습니다. 엘리사가 김치를 집어서 입에 넣는 모습을 보더니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다가 엘리사가 김치를 정말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엘리사는 불편함을 느끼며 고개를 숙이고 계속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그 시선은 계속 느껴졌습니다. 김치 한 조각까지 남기지 않고 다 먹는 엘리사의 모습을 그 청년은 신기하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침내 그 청년이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죄송합니다. 혹시 외국분이신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엘리사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 온 지 8개월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먼저 말을 건 순간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엘리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혹시 이상한 사람은 아닐까 하는 경계심이 생겼거든요. 그러자 그 청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와, 정말 신기해요. 김치를 그렇게 잘 드시는 외국분은 처음 봐요. 매운 거 잘 드시네요. 엘리사는 여전히 경계하며 짧게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과 볼펜을 꺼내더니 뭔가를 열심히 적기 시작했어요. 몇 분 후 그는 종이 한 장을 찢어서 엘리사에게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종이를 받아든 엘리사는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는 컵밥집 메뉴가 한국어와 영어로 정성스럽게 번역되어 적혀 있었거든요. 제육볶음,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글씨체를 보니 정말 정성스럽게 써놓았어요. 급하게 휘갈겨 쓴 게 아니라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써놓았습니다. 심지어 발음까지 한글로 적어놨어요. 김치 비빔밥. 감사합니다. 엘리사가 작게 인사했어요. 그러자 그 청년이 더욱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저도 외국에서 살아본 적이 있어서 그 마음을 조금 알아요. 메뉴 고르기 어려우실 텐데 도움이 되길 바라요. 외국에서 사셨나요? 엘리사가 호기심을 보이며 물었어요. 네, 군 복무를 해외에서 했어요. 키르기스스탄이라고 아시나요? 거기서 2년 정도 있었는데 처음에는 언어도 모르고 음식도 안 맞아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엘리사의 경계심이 조금 풀렸어요. 이 사람도 외국에서 어려움을 겪어본 경험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청년이 물었습니다. 루마니아요. 와, 루마니아? 드라큘라 백작의 나라네요. 신기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루마니아 하면 드라큘라만 떠올리는 것에 엘리사는 조금 지쳤지만 이 청년의 반응은 달랐어요. 루마니아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라고 들었어요. 트란실바니아 지역이 특히 유명하죠? 엘리사는 놀랐습니다.
트란실바니아를 아는 한국 사람을 만난 건 처음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트란실바니아 출신이에요. 한국 사람 중에 트란실바니아를 아는 분은 처음 만나봐요. 군대에 있을 때 시간이 많아서 세계 지리를 공부했어요. 루마니아는 정말 가보고 싶은 나라 중 하나였어요.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가 컵밥집에 가면 그 청년이 항상 거기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계속 마주치니까 엘리사도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늘 같은 시간인 오후 7시쯤에 와서 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가끔 엘리사가 김치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짓곤 했죠. 엘리사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그의 존재가 익숙해졌어요. 사흘째 되던 날 엘리사가 먼저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혹시 저를 기다리시는 건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그 청년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얼굴이 빨갛게 되면서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들켰네요. 죄송합니다.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냥 혼자 밥 먹는 게 외로워 보여서요. 저도 혼자 살아서 그 기분을 아는데 외국에서 온 분이라면 더 외로우실 것 같아서. 그의 솔직한 대답에 엘리사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 같이 앉아서 먹어도 될까요? 엘리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그러자 그 청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좋아요. 그렇게 둘은 처음으로 같은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 청년의 이름은 김현수였습니다. 29살의 현수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낮에는 교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고시촌에서 그리 멀지 않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죠. 현수는 말수가 많지 않은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엘리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루마니아는 어떤 나라예요? 현수가 진심으로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엘리사는 오랜만에 자신의 고향에 대해 이야기할 상대가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루마니아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예요. 카르파티아 산맥이 나라를 가로지르고 있고 중세시대 성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사람들은 드라큘라만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평화롭고 목가적인 풍경이 펼쳐져 있는 곳이에요. 엘리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고향 이야기를 하니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저희 할아버지가 트란실바니아에서 작은 농장을 운영하셨어요. 어릴 때 방학마다 가서 놀았는데 정말 천국 같은 곳이었어요. 넓은 초원에서 양들이 풀을 뜯고 저녁이 되면 할머니가 만든 미트볼 수프와 따뜻한 빵을 먹었죠. 현수는 엘리사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한국은 어때요? 살기 힘들죠? 엘리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모든 게 낯설고 사람들이 차가운 것 같고 특히 서울은 너무 빠르고 복잡해서 따라가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엘리사가 현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났네요. 현수도 따라서 웃었습니다. 저야말로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둘은 그날부터 매일 저녁 그 컵밥집에서 만나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편해졌어요. 현수는 엘리사가 김치를 먹는 모습을 보며 항상 신기해했습니다. 루마니아에는 김치 같은 발효식품이 있나요? 비슷한 게 있어요. 바르자라고 하는 양배추 절임이 있는데 김치만큼 매운맛은 없지만 신맛이 나요. 겨울에 비타민을 보충하기 위해 먹어요. 그럼 김치 맛에 금세 적응하신 이유가 있었네요. 현수가 무릎을 쳤어요. 현수는 가끔 엘리사에게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해 설명해주곤 했습니다. 이 고춧가루는 한국 음식의 핵심이에요. 김치뿐만 아니라 불고기, 비빔밥에도 들어가죠. 그리고 이 마늘은 엘리사는 그런 현수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 문화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어요. 어느 날 현수가 엘리사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는 어떠세요? 어려우시죠? 네, 특히 높임말이 정말 어려워요. 언제 쓰고 언제 안 써야 하는지 헷갈려요. 아, 그거는 한국 사람들도 가끔 헷갈려요. 저도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현수는 엘리사의 한국어 공부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컵밥집에서 식사를 마친 후 근처 카페에 가서 1시간 정도 함께 공부했죠. 현수는 정말 인내심이 많았어요.
엘리사가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해도 짜증내지 않고 차근차근 설명해줬거든요. 현수 씨는 왜 교대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엘리사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사실 어릴 때부터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대학 졸업하고 나서 현실을 보니까 임용고시가 너무 어려워서 일단 교대로 진로를 바꾼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게 대단해요. 엘리사 씨야말로 대단하죠. 혼자서 이렇게 먼 나라까지 와서 언어를 배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둘은 서로를 격려하며 점점 가까워졌어요. 현수는 엘리사에게 자신의 가족 이야기도 들려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경상북도 안동에서 작은 농장을 운영하세요. 원래는 제가 농사를 이어받기를 원하셨는데 저는 서울에서 살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가족을 떠나 있는 게 쉽지 않죠. 저도 루마니아 가족들이 그리워요. 엘리사도 공감했어요. 둘은 가족을 떠나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2월 첫째 주 월요일, 현수가 평소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엘리사는 혼자 컵밥집에 앉아서 계속 문을 바라봤지만 현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화요일도 수요일도 현수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엘리사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자신이 뭔가 잘못했나? 아니면 현수가 자신에게 실증이 난 건가? 목요일이 되자 엘리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결국 엘리사는 현수가 일하던 편의점을 찾아갔습니다. 평소 현수가 야간 근무를 한다고 했으니까 밤 11시쯤 가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편의점에는 현수가 아닌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있었어요. 저기, 혹시 현수 씨 아세요? 여기서 야간 아르바이트 하던. 아, 현수영요? 현수영은 고향에 급히 내려가셨어요. 그 말을 들은 엘리사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언제요? 일주일 전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하더라고요. 편의점 점주 아저씨가 나와서 자세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현수가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다고 급하게 내려갔어요. 병원비도 많이 들고 상태도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다시 올지는 모르겠다고 했어요. 엘리사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었던 사람이 사라진 거였으니까요. 더욱이 가족의 위급한 상황 때문이라니 연락하기도 어려울 것 같았어요. 현수가 떠난 후 일주일 동안 엘리사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다시 예전의 외로운 일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컵밥집에 가는 것도 의미가 없어졌고 한국어 공부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학원 선생님이 엘리사 씨, 요즘 수업에 집중을 안 하시네요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엘리사의 핸드폰에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현수였어요. 엘리사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문자를 열어봤습니다. 엘리사 씨, 안녕하세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사라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고향으로 급하게 내려왔어요. 지금 중환자실에 계신데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서 의사 선생님도 언제 깨어나실지 모르겠다고 하시네요. 병원비도 걱정이고 어머니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제가 계속 여기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다시는 서울에 못 올지도 몰라요. 그동안 정말 즐거웠습니다. 엘리사 씨도 건강하시고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하세요. 언젠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엘리사는 그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다시는 서울에 못 올지도 몰라요라는 문장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동안 엘리사는 현수가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이제 그 가능성도 희박해진 거였죠. 엘리사는 현수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현수 씨, 갑자기 큰일이 생겨서 얼마나 힘드실지 상상이 안 돼요. 현수 씨 아버지께서 빨리 회복되시길 간절히 기도할게요. 저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가족이 우선이죠. 현수 씨도 건강 챙기시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하지만 보내고 나서도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엘리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현수가 지금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현수의 마음을 생각하니 자신의 외로움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엘리사는 갑작스러운 결정을 내렸어요. 현수를 찾아가기로 한 거였습니다. 현수가 보낸 문자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엘리사는 인터넷으로 그 주소를 검색해 봤습니다. 지도를 보니 서울에서 꽤 멀리 떨어진 시골 마을이었어요. 버스로 4시간 정도 걸린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망설였어요. 갑자기 찾아가면 현수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가족의 위급한 상황에서 외부인이 찾아가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그냥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적어도 현수가 어떤 상황인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엘리사는 한국어 학원에 가족 일이 있어서 며칠 쉬겠다고 연락했어요. 다음 날 이른 아침 엘리사는 작은 배낭 하나만 메고 동서울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안동행 버스표를 끊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버스가 출발하면서 서울의 빌딩들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버스는 경부고속도로를 달려 경상북도로 향했어요. 창밖으로는 점점 도시의 모습이 사라지고 산과 들판이 나타났습니다. 겨울철이라 나뭇가지들은 앙상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엘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루마니아 시골과 비슷하네. 이런 곳에서 현수가 자랐구나. 4시간 반의 긴 여행 끝에 안동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엘리사는 다시 시내버스를 갈아타고 풍천면으로 향했어요. 버스 안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몇 명의 아주머니들만 타고 있었습니다. 엘리사 같은 외국인은 처음 보는 듯한 시선들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 시선들은 서울에서 느꼈던 것과 달랐습니다. 차갑거나 무관심한 시선이 아니라 호기심 어린 그러면서도 따뜻한 시선이었어요. 한 할머니는 엘리사에게 어디서 왔어요? 라고 친근하게 물으시기도 했습니다. 풍천면에 도착한 엘리사는 현수가 알려준 주소를 찾기 시작했어요. 하회리로 가는 길은 논과 밭 사이의 작은 시골길이었습니다. 12월의 추운 날씨에 논에는 눈이 쌓여 있었고 멀리 안동호가 보였어요. 길을 걸으면서 엘리사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정말 갑자기 찾아와도 될까? 현수가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가족들이 부담스러워하면? 그러다 마침내 현수가 알려준 주소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 집은 전형적인 한국 시골집이었어요. 단층 기와지붕 집에 작은 마당이 있었고 마당에는 김치를 담그는 큰 항아리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문 앞마당에 눈에 익은 물건 하나가 놓여 있는 게 아니겠어요? 바로 서울 컵밥집에서 사용하던 그 플라스틱 쟁반이었습니다. 눈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그 쟁반을 보는 순간 엘리사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현수가 그 쟁반을 가져온 이유를 알 것 같았거든요. 둘의 만남이 시작된 그 컵밥집의 추억이 담긴 물건이었으니까요. 엘리사는 한참 동안 그 쟁반을 바라본 후 용기를 내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현수 씨 계신가요? 문이 열리면서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나타났어요. 현수의 어머니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외국인 여성을 본 어머니의 첫 반응은 당연히 놀라움이었어요. 하지만 곧이어 어머니의 얼굴에 알아차린 듯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어머, 혹시 당신이 엘리사예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엘리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아실까요? 네, 맞습니다. 혹시 현수 씨가 저에 대해 말씀하셨나요? 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이고, 정말 엘리사구나. 우리 현수가 엘리사 얘기만 하더라고. 루마니아에서 온 친구가 있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김치도 잘 먹고 한국말도 열심히 배우고 있다고. 매일 엘리사 이야기였어. 어머니는 엘리사를 위아래로 살펴보더니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어서 들어와요. 이 추운 날 멀리서 어떡해. 현수놈이 알면 얼마나 좋아할까? 어머니의 따뜻한 환대에 엘리사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서울에서는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인간적인 따뜻함이었거든요. 집 안으로 들어서니 현수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본 현수의 모습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수염도 깎지 않았고 옷도 며칠째 같은 것을 입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사를 본 현수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놀람과 기쁨 그리고 미안함이 섞여 있었죠. 엘리사 씨, 어떻게 여기까지? 정말 미안해요. 제가 갑자기 사라져서. 현수가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현수 씨 아버지는 어떠세요? 엘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현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수술은 했는데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셔서.
의사 선생님도 언제 깨어나실지 모르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병원비가. 현수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엘리사에게 따뜻한 차를 내주시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생이 많아요.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시다니. 현수가 서울에서 친구를 사귀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렇게 멀리까지 찾아와 주실 줄은 몰랐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요즘 현수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아버지 일로도 그렇고 서울에서 하던 일도 다 그만두고 내려와야 했고 공부도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하면서 매일 한숨만 쉬어요. 그런데 친구가 이렇게 찾아와 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엘리사는 현수 가족의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현수는 단순히 아버지의 간병 때문에 서울에 못 올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엘리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니에요. 그냥 와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현수가 손사래를 쳤지만 어머니는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글쎄요. 사실 현수 혼자서는 아버지 간병하기도 힘들고 집안일까지 돌보기는 어려워요. 제가 병원과 집을 오가며 돌보고 있지만 몸이 하나라. 어머니가 말끝을 흐렸어요. 엘리사는 결심했어요. 제가 여기서 며칠 머물면서 도울 수 있을까요? 서울에 급한 일은 없고 현수 씨가 이렇게 힘든 시기에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엘리사 씨도 공부해야 하는데. 현수가 만류했지만 엘리사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현수 씨, 저는 서울에서 정말 외로웠어요. 현수 씨를 만나기 전까지는 한국이 정말 싫었어요. 차갑고 무서운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엘리사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현수 씨를 만나고 나서 조금씩 달라졌어요. 한국에도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지금 여기 와서 보니 제가 서울에서 본 한국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싶어요. 어머니가 엘리사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고마워요, 엘리사. 정말 고마워요. 그럼 우리가 가족처럼 지내보자. 어차피 현수 혼자서는 아버지 간병하기 힘들 텐데 당신이 있어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날 밤 엘리사는 현수네 집에서 첫 번째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방을 내주셨어요. 한국 전통 온돌방이었는데 바닥이 따뜻해서 정말 신기했어요. 루마니아에서는 이런 난방 방식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에 어머니는 직접 기른 배추로 김치를 담가주셨어요. 우리 현수가 말하더라고. 엘리사가 김치를 정말 잘 먹는다고. 그래서 우리 집 김치도 한번 맛보라고 하고 싶었어. 엘리사가 그 김치를 맛보는 순간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서울 컵밥집의 김치와는 차원이 다른 깊고 복합적인 맛이었거든요. 발효의 깊은 맛과 함께 뭔가 따뜻한 정성의 맛이 느껴졌어요. 정말 맛있어요. 이런 김치는 처음 먹어봐요. 엘리사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어머니는 엘리사의 반응을 보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럼 내일부터 김치 담그는 법 가르쳐 줄게요. 루마니아에 가서도 만들어 드실 수 있게. 현수도 엘리사가 온 후 조금씩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엘리사 씨. 혼자 있을 때는 정말 막막했는데 이렇게 와주시니까. 현수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엘리사는 온돌방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이상하다. 서울에서는 그렇게 외롭고 차가웠는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따뜻할까? 같은 한국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엘리사는 그 이유를 아직 명확히 알지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서 뭔가 다른 한국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다음 날부터 엘리사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어머니와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현수가 병원에 가기 전에 간단한 식사를 챙겨줬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서툴렀지만 어머니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엘리사야, 쌀 씻을 때는 이렇게 해야 해. 너무 세게 비비면 안 되고 물이 맑아질 때까지 4-5번 정도 헹궈야 해요. 어머니는 엘리사를 이미 딸처럼 대하고 계셨어요. 엘리사도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고요. 엘리사가 가장 열심히 배운 것은 김치 담그는 과정이었어요. 김치는 그냥 고춧가루 넣고 끝이 아니에요.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시간, 양념 만드는 비율, 숙성시키는 방법까지 모든 게 중요해요. 어머니의 설명을 들으면서 엘리사는 한국 음식의 깊이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어요.
루마니아에도 이런 발효 음식이 있나요? 어머니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네, 사우어크라우트라고 하는 양배추 절임이 있어요. 하지만 김치처럼 이렇게 많은 재료와 정성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김치는 정말 예술 작품 같아요. 며칠 후 엘리사는 된장국 끓이는 법도 배웠어요. 된장은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이에요. 콩을 발효시켜서 만드는 건데 집집마다 맛이 달라요. 우리 집 된장은 시어머니가 직접 담그신 거예요.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사는 또 나물 무치는 법도 배웠습니다. 도라지 무침, 콩나물 무침, 시금치 무침. 이런 반찬들이 한국 밥상의 기본이에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어야 해요. 어머니는 엘리사가 열심히 배우는 모습을 보며 정말 기뻐하셨어요. 우리 현수는 남자라서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는데 엘리사가 이렇게 열심히 배우니까 가르쳐주는 재미가 있어요. 마치 딸이 생긴 것 같아요. 어머니의 그 말에 엘리사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한편 현수는 매일 아침 일찍 병원으로 가서 아버지를 돌보고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처음에는 엘리사가 갑자기 찾아온 것에 대해 미안해하고 부담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엘리사의 존재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서면 엘리사와 어머니가 함께 준비한 따뜻한 밥상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엘리사가 정성스럽게 끓인 된장국, 어머니와 함께 무친 나물들, 그리고 갓 담근 김치까지. 정말 고마워요, 엘리사 씨. 당신이 없었다면 어머니 혼자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힘든 시기에 혼자였다면 정말 견디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현수가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어느 날 저녁 현수가 병원에서 돌아와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아버지 상태가 조금 나아지고 계세요.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지만 생체 신호가 안정되고 있다고 해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와 엘리사는 정말 기뻤어요. 엘리사가 온 이후로 집안 분위기도 밝아지고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엘리사가 우리 집에 복을 가져다 준 것 같아요. 엘리사는 점점 현수네 집 생활에 익숙해져 갔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에 나가서 김치 항아리들을 확인하고 어머니와 함께 하루 식사를 계획했죠. 오후에는 집 청소를 하거나 다음날 반찬을 준비했어요. 특히 엘리사가 좋아한 것은 저녁 시간이었어요. 현수가 병원에서 돌아오면 세 사람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거든요. 마치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었어요. 엘리사는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실 현수는 엘리사가 계속 머물러 주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엘리사에게도 자신의 삶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현수 씨와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실 때까지 있고 싶어요. 서울에 가면 할 일은 한국어 공부뿐인데 여기서도 한국어는 배울 수 있으니까요. 엘리사의 대답에 현수와 어머니 모두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수 아버지의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현수가 병원에서 급히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엘리사 씨. 아버지가 깨어나셨어요. 지금 병원으로 오세요. 어머니와 엘리사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중환자실에서 현수 아버지는 비록 약해 보이셨지만 분명히 의식을 회복하고 계셨어요. 여보.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르시는 목소리에 어머니는 눈물을 터뜨렸어요. 아버지가 엘리사를 보고 물으셨어요. 이분은 누구신가요? 현수가 설명했어요. 아버지, 제 친구 엘리사예요. 루마니아에서 오신 분인데 아버지 간병을 도와주셨어요. 아버지는 엘리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가족이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주셔서. 목소리는 약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의사가 설명해 주기로는 정말 기적적인 회복이라고 했어요. 뇌출혈 후 이렇게 완전히 의식을 회복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환자분의 의지력과 가족들의 정성스러운 간병이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세 사람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저녁 식사를 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아버지가 깨어나셔서. 현수의 얼굴에 몇 달 만에 진짜 웃음이 돌아왔어요. 어머니가 엘리사에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사야, 정말 고마워. 네가 온 이후로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아. 네가 우리 집에 복을 가져다 준 게 분명해. 현수 아버지가 의식을 회복하면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의사의 말에 모든 가족이 안도했어요. 엘리사도 이제 정말로 현수 가족의 일원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현수는 아버지의 회복을 보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저는 교대 준비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 농장을 물려받으려고 해요. 어머니는 처음에 반대하셨어요. 현수야, 내 꿈을 포기하면 안 되지. 아버지도 그걸 원하지 않으실 텐데. 하지만 현수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어머니, 서울에서 공무원이 되는 것도 좋지만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서 농사일을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현수가 엘리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금은 제게 소중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엘리사는 현수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현수가 자신 때문에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현수의 진심이 느껴져서 고마웠거든요. 엘리사도 결심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지 않고 이곳에서 현수와 함께 살기로요. 하지만 시골 생활이 처음인 엘리사에게는 적응해야 할 것들이 많았어요. 농사일은 처음 해보는 거였고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쉽지 않았거든요. 특히 마을 어르신들은 갑자기 나타난 외국인에 대해 호기심 반, 경계심 반인 시선을 보내셨어요. 저 외국 여자가 현수네 집에 와 있다던데. 결혼도 안 하고 같이 산다고? 요즘 젊은 것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 마을에서는 이런저런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마을 일에 참여하기 시작했죠. 마을 청소가 있는 날에는 가장 먼저 나와서 빗자루를 들었고 어르신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면 달려가서 도와드렸어요. 어머니와 함께 루마니아식 장아찌와 요거트를 만들어서 마을 이웃들에게 나눠드리기도 했어요. 이게 뭐요? 루마니아에서 먹는 음식이래. 어르신들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워 하셨지만 맛을 보시고는 이게 별미네 하시며 좋아하셨어요. 특히 엘리사가 만든 루마니아식 요거트는 마을에서 인기가 좋았어요. 이 요거트는 어떻게 만드는 거요? 우유에 특별한 균을 넣어서 발효시키는 거예요. 소화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엘리사가 설명해드리면 어르신들이 신기해하셨어요. 겨울이 깊어지면서 마을에 큰 추위가 찾아왔어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난로용 장작 구하기가 어려워 고생하고 계셨죠. 엘리사는 그런 상황을 보고 현수와 상의했어요.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현수와 엘리사는 주말마다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장작을 패어서 어르신들 집 앞에 쌓아드렸어요. 아이고, 이런 걸 언제 다 했어? 추운 겨울 잘 나세요. 모자라면 또 갖다 드릴게요. 처음에는 외국 여자가 뭘 안다고 라고 하시던 어르신들도 엘리사의 진심을 보고는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저 루마니아 며느리 참 사람 좋더라. 외국 사람인데도 우리보다 더 정성스럽게 일하네. 현수 놈이 좋은 사람 만났어. 이런 말들이 마을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엘리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길에서 만나면 엘리사야, 밥은 먹었니? 오늘도 고생 많아. 하며 친근하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한 번은 마을 이장님이 엘리사를 따로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엘리사 씨,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마을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니까 정말 고마워요. 이제 진짜 우리 마을 사람이에요. 엘리사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서울에서는 8개월을 살아도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이곳에서는 몇 달 만에 느끼게 된 거였거든요. 어느 날 저녁 엘리사는 현수와 함께 마을을 산책하면서 이야기했어요. 현수 씨, 저는 이제야 진짜 한국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서울에서 본 한국은 차갑고 각박한 곳이었어요. 사람들은 바쁘게만 살고 서로 관심도 없고. 하지만 여기서는 달라요. 엘리사가 계속 말했어요. 여기 사람들은 처음에는 경계하시지만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정말 따뜻하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이런 게 진짜 한국 문화가 아닐까요? 현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도 서울에서 살면서 그런 걸 잊고 있었어요. 경쟁만 하고 성공만 생각하고. 하지만 여기서는 사람 사는 냄새가 나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처음에는 차가워 보이지만 시간을 두고 진심으로 다가가면 누구보다 따뜻하게 품어주는 나라인 것 같아요. 엘리사의 말에 현수는 감동했어요. 외국인인 엘리사가 자신보다 한국의 참모습을 더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서 엘리사는 완전히 마을의 일원이 되었어요. 마을 행사가 있으면 빠지지 않고 참여했고, 어르신들의 생신이 있으면 루마니아 전통 케이크를 만들어 가기도 했어요. 우리 마을에 이런 국제적인 며느리가 있다니 자랑스러워. 마을 사람들은 엘리사를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리고 엘리사도 이 마을, 이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봄, 벚꽃이 만개하던 4월 현수와 엘리사는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겨우내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디면서 서로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졌거든요. 현수가 정식으로 청혼한 것은 어느 조용한 봄날 저녁이었어요. 두 사람이 논두렁을 걸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였죠. 엘리사 씨, 저와 결혼해주세요. 제가 많은 걸 드릴 수는 없지만 평생 사랑하고 지켜드리겠습니다. 엘리사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네, 현수 씨. 저도 현수 씨와 함께 평생을 살고 싶어요. 두 사람의 약속은 그렇게 간단하고도 진솔하게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결혼 준비는 쉽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 큰 결혼식은 불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두 사람에게는 더 의미 있는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우리는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정말 의미 있는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요. 현수와 엘리사의 생각이 일치했어요. 마을 사람들과 가족들이 모두 참석할 수 있는 곳에서 조촐하게 하면 어떨까요? 최종적으로 결정된 장소는 마을 앞 논두렁이었어요. 봄이 와서 논에는 물이 가득 차 있었고 멀리 안동호가 보이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수 아버지가 휠체어에 앉아서도 쉽게 참석하실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엘리사의 부모님이 루마니아에서 날아왔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행이 어려웠지만 딸의 결혼식만큼은 놓칠 수 없다고 하시며 긴 여행을 감수하셨어요. 인천공항에서 2주간 격리를 마치고 안동에 도착한 부모님을 본 엘리사는 눈물을 쏟았어요. 엘리사야, 정말 괜찮겠니? 우리와 너무 멀리 떨어져서 살게 되는데. 어머니는 여전히 걱정이 많으셨어요. 딸이 한국의 시골에서 결혼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셨거든요. 하지만 현수 가족을 만나고 나서는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특히 현수 어머니가 엘리사 부모님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들을 보고는 정말 감동받으셨어요. 현수 어머니는 직접 기른 들깨로 만든 참기름 한 병을 선물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가장 좋아한다며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 손수 만든 도라지 무침까지. 이런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진 분들이라면 우리 딸을 맡겨도 안심이 되겠어요. 엘리사 아버지도 현수를 만나보고는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현수 씨가 얼마나 엘리사를 아끼는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의 인품도 정말 훌륭하고요. 결혼식 준비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도와주셨어요. 우리 마을 첫 국제 결혼인데 제대로 해줘야지. 마을 부녀회에서는 음식 준비를 도와주셨고 청년회에서는 행사 진행을 맡아주셨어요. 결혼식 당일은 정말 완벽한 봄날이었어요. 하늘은 맑았고 벚꽃은 만개했고 논두렁에는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석해 주셨어요. 큰 선물은 없었지만 각자 정성스럽게 기른 농산물들을 가져와 주셨어요. 예식은 마을교회 목사님이 집전해 주셨어요. 사랑은 국경을 넘고 언어를 넘고 문화를 넘습니다. 현수 씨와 엘리사 씨의 결혼이 바로 그것을 증명해주는 아름다운 사례입니다. 현수와 엘리사가 서로 사랑한다고 맹세할 때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특히 현수 아버지는 휠체어에서 일어서려고 애쓰시면서 축복해 주셨죠. 엘리사야,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평생 행복하거라. 결혼 반지는 특별했어요. 현수가 직접 만든 것이었거든요. 은반지에 작은 한국 전통 문양과 루마니아 전통 문양을 함께 새겨 넣었어요. 이 반지에는 두 나라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결혼식 후 작은 피로연이 열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준비한 한국 전통 음식과 엘리사 부모님이 가져온 루마니아 전통 음식이 한 상에 차려졌죠. 두 나라의 음식 문화가 만나는 특별한 순간이었어요. 마을 이장님이 축사를 해주셨어요. 우리 마을에 이렇게 특별한 며느리가 왔습니다. 엘리사는 이제 우리 마을 사람이고 우리가 평생 지켜줄 딸입니다. 그날 밤 작은 신방에서 엘리사는 부모님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엘리사야, 정말 행복하니?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엘리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정말 행복해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제게 모든 것을 주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따뜻한 가족도, 저를 받아주는 공동체도. 어머니도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안심하셨어요. 우리가 걱정했던 것과는 정말 달라. 현수 씨 가족들이 너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보여. 그리고 무엇보다 네가 정말 행복해 보인다. 걱정 마세요, 엄마, 아빠. 저는 여기서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로 원했던 삶을 살고 있어요. 평생 이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요.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 후 엘리사 부모님이 루마니아로 돌아가실 때 현수 어머니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장독입니다. 엘리사가 김치 담글 때 쓰라고 주는 거예요. 루마니아에서도 한국의 맛을 잊지 말라고요. 엘리사 부모님은 그 정성에 감동받아 눈물을 흘리셨어요. 정말 고마워요. 딸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그렇게 두 가족은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결혼 후 1년이 지났을 때 루마니아에서 엘리사의 언니 마리아가 방문했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가 한국 시골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사실 마리아는 엘리사의 결혼에 대해 여전히 걱정이 많았어요. 엘리사가 정말 행복할까? 그런 시골에서 문명의 혜택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마리아는 한국에 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걱정스러운 마음이었어요. 루마니아에 있을 때 엘리사와 화상통화를 해보면 행복해 보이긴 했지만 정말 그럴까 의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마리아가 안동에 도착해서 엘리사를 만났을 때의 모습은 기대와 완전히 달랐어요. 엘리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하고 밝은 모습이었거든요. 피부도 윤기가 흘렀고 표정도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엘리사야, 너 정말 많이 달라졌네. 마리아가 놀라며 말했어요. 뭐가 달라졌는데? 글쎄, 루마니아에 있을 때보다 훨씬 밝아 보여. 눈빛도 다르고 정말 행복해 보인다. 엘리사는 언니와 함께 마을을 둘러보며 자신의 일상을 보여주었어요. 아침에는 현수와 함께 농장 일을 하고 오후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김치를 담그거나 장아찌를 만들었죠.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어요. 마리아는 엘리사의 일상을 보면서 점점 놀라게 되었어요. 정말 평화롭구나. 그리고 현수 씨 가족들이 너를 정말 친딸처럼 대해주는 것 같아. 특히 현수 어머니가 엘리사를 대하는 모습을 보고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마리아야, 김치 담그는 법 배워갈래? 엘리사가 언니에게 제안했어요. 정말? 나도 할 수 있을까? 마리아는 호기심 반, 걱정 반이었지만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현수 어머니와 엘리사가 함께 마리아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몇 번 해보면 금세 익숙해져요. 마리아는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버무리는 과정을 신기하게 지켜봤어요. 와,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거였구나. 그냥 야채 절임인 줄 알았는데. 마리아가 감탄했어요. 김치는 단순한 절임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의 지혜와 정성이 모두 담긴 발효식품이죠. 엘리사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며칠 후 마리아는 엘리사와 현수와 함께 마을 뒤쪽 언덕에 올라갔어요. 그곳에서 바라본 안동의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넓은 들판, 굽이치는 강,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들. 그때 엘리사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어릴 적 루마니아 할아버지 농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언니, 이 사진 기억나? 마리아는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어릴 때 할아버지 농장에서 찍은 사진이잖아. 엘리사는 사진을 들고 눈앞의 풍경과 비교해 보았어요. 내가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이곳이 우리 고향과 너무 닮았어. 정말 그랬어요. 넓은 들판, 멀리 보이는 산들, 그리고 평화롭게 농사짓는 사람들의 모습까지. 마리아도 그것을 느꼈어요. 정말이야. 여기 서 있으면 할아버지 농장에 온 것 같아. 냄새도 비슷하고 바람도 비슷하고. 현수도 그 사진을 보며 놀랐어요. 정말 비슷하네요. 그럼 엘리사 씨가 여기서 편안함을 느끼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래, 나도 처음엔 몰랐어. 왜 서울은 그렇게 답답하고 어려웠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편안한지. 이제야 이유를 알겠어. 엘리사의 목소리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논두렁에 앉아서 해질녘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엘리사야, 솔직히 처음에는 정말 걱정이 많았어. 너 혼자 이렇게 먼 곳에서 살게 된다니. 마리아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어요. 하지만 이제는 안심이 돼. 너가 정말 행복해하는 것 같고 현수 씨도 정말 좋은 사람이고 가족들도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아. 마리아의 말에 현수가 고마워했어요. 마리아 씨, 저희가 엘리사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요. 엘리사는 우리 가족에게 정말 큰 선물 같은 존재예요. 현수의 진심 어린 말에 엘리사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며칠 후 마리아가 루마니아로 돌아갈 때 현수 어머니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이건 우리 집에서 담근 김치예요. 루마니아에 가서 엘리사 생각날 때 드세요. 마리아는 그 정성에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이것도 가져가세요. 어머니가 작은 항아리를 하나 더 건네주셨어요. 루마니아에서도 김치를 담글 수 있게 김치 냉장고는 없어도 이 항아리면 충분해요. 마리아는 공항에서 엘리사와 작별 인사를 하며 말했어요. 엘리사야, 정말 행복해. 너의 선택이 옳았어. 여기서 진짜 너다운 삶을 사는 것 같아. 두 자매는 울먹이며 포옹했어요. 마리아가 떠난 후 엘리사는 현수와 함께 다시 그 언덕에 올라갔어요. 할아버지 농장 사진을 보며 엘리사는 말했어요. 내가 한국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한국이 나를 선택한 것 같아. 운명적으로 이곳에 이끌린 것 같아. 현수는 엘리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만남도 엘리사 씨가 이곳에 온 것도 모두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때 엘리사가 말했어요. 현수야, 나는 이제 확신해. 내가 찾던 것이 바로 이거였어. 성공이나 출세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어. 2022년 봄, 엘리사와 현수에게는 더욱 특별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임신한 거예요. 결혼 2년 만에 찾아온 소중한 생명의 소식에 온 가족이 기뻐했죠. 현수 부모님은 물론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 축하해 주었어요. 우리 마을에 새 생명이 태어나는구나. 마을 할머니들은 엘리사를 더욱 극진히 돌봐주셨어요. 외국 사람이라도 우리 마을 손주는 우리 마을 손주야. 잘 돌봐줘야지. 엘리사는 그런 할머니들의 사랑을 받으며 정말 행복한 임신 생활을 보냈어요. 엘리사는 임신 기간 동안 한국 전통 태교에 대해 배웠어요. 시어머니가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주려면 엄마가 항상 마음을 평온하게 갖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생각을 해야 한다고 하시며 정성스럽게 돌봐주셨거든요. 엘리사야, 임신했을 때는 성격 급한 사람 보면 안 돼. 아이한테 안 좋은 영향 간다. 미운 생각하지 말고 항상 예쁜 것만 봐야 해. 그래야 아이가 예쁘게 태어나. 어머니의 조언을 듣는 엘리사는 한국의 전통 육아 문화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엘리사는 임신 중에도 농사일을 도왔어요. 물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요. 임산부가 일을 하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난다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가벼운 일들은 계속했죠. 콩 심기, 김치 담그기, 장아찌 만들기 등. 특히 엘리사는 임신 중에 한국어 실력이 더욱 늘었어요. 뱃속 아이에게 한국어로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자연스럽게 발음과 억양이 좋아진 거예요. 엘리사가 이제 진짜 한국 사람 같아졌네. 마을 사람들이 엘리사의 유창한 한국어를 듣고 놀라워했어요. 아이가 태어난 날은 정말 특별했어요. 2022년 11월 단풍이 절정이던 가을날이었죠. 아이는 엘리사의 파란 눈과 현수의 까만 머리를 갖고 태어났어요. 정말 동화 속 인형같이 예쁜 아이였어요.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엘리사가 갓 태어난 아이를 안으며 생각했어요. 루마니아와 한국 두 나라의 사랑을 받으며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복이 많은 아이일까?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를 보고 진짜 국제적인 아이네. 이 아이가 커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것 같아라며 귀여워해 주셨어요. 아이의 이름은 지안이라고 지었어요. 한국어로는 지혜롭고 평안하다는 뜻이고 루마니아어로는 조안 아이오에이엔 하나님의 선물과 비슷한 발음이라서요. 2023년 가을 엘리사는 현수와 함께 아이를 데리고 루마니아를 방문했습니다. 현수의 두 번째 해외여행이었고 지안이에게는 첫 번째 해외여행이었어요. 엘리사의 부모님은 손주를 보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이 아이는 정말 두 나라의 장점을 모두 갖고 태어났구나. 엘리사 아버지가 지안이를 안으며 말씀하셨어요.
눈은 엘리사를 닮아 파랗고 머리카락은 현수를 닮아 까맣고 정말 아름다운 아이야. 루마니아에서 한 달 동안 머물면서 현수는 엘리사의 어린 시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 농장을 직접 보니 정말 안동 시골과 비슷했거든요. 엘리사 씨가 우리 마을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이유를 이제야 완전히 알겠어요. 엘리사는 루마니아 가족들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어머니와 마리아는 물론 이웃들까지 모여서 김치 담그기 체험을 했죠. 이게 그 유명한 김치구나. 루마니아 사람들도 김치의 맛에 놀라워했어요. 엘리사가 한국에서 이런 것들을 배웠구나. 정말 대단해. 엘리사 어머니는 딸이 한국 전통 음식을 능숙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고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루마니아에서 돌아온 후 엘리사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자신이 내린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모든 게 낯설고 외롭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어려움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도 있는 것 같아요. 현수도 엘리사와의 만남을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만약 그날 컵밥집에서 용기를 내서 말을 걸지 않았다면, 만약 엘리사가 저를 찾아 시골까지 오지 않았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우리의 만남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2024년 현재 엘리사는 마을에서 가장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김치 담그는 솜씨는 이제 시어머니를 능가할 정도가 되었고, 루마니아 전통 요리도 마을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아요. 더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이곳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거예요. 마을에서는 엘리사를 우리 엘리사라고 부릅니다.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라 완전한 마을 사람이 된 거예요. 지안이는 마을 모든 어르신들의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어느 날 저녁 엘리사는 지안이를 안고 현수와 함께 논두렁에 앉아 있었어요. 해질녘의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면서 엘리사는 말했습니다. 현수야, 고마워. 나에게 진짜 가족을 만나게 해줘서. 그리고 내가 진짜로 원했던 삶을 살 수 있게 해줘서. 현수는 엘리사와 지안이를 꼭 안으며 대답했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아이까지. 지안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방글방글 웃고 있었어요. 마치 엄마 아빠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요. 이 아이가 커서 묻겠지? 엄마는 어떻게 아빠를 만났냐고. 엘리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때 뭐라고 대답할까? 컵밥 한 그릇으로 시작된 사랑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현수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진짜 사랑은 나라를, 언어를, 문화를 넘어섭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보다 더 깊은 시간을 함께 견디며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엘리사와 현수의 이야기가 증명하듯이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서울의 차가운 고시촌에서 시작된 만남이 시골의 따뜻한 가정으로 이어졌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까지 탄생시켰어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입니다. 여러분께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언어도, 문화도, 거리도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엘리사와 현수의 이야기가 보여주었습니다.